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관한 여러가지 재밌는 심리학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출처는 2011년 테드 글로벌에서 파멜라 메이어가 발표한 How to Spot a Liar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은 상호적인 활동입니다. 거짓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거짓말에 동의를 해야만 그 거짓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당하겠다라는 동의를 해야만 거짓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친구가 머리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그렇게 괜찮지는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머리 잘 잘랐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10번에서 최대 200번까지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많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에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키도 커지고 싶고 머리도 좋아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욕구를 갖고 있죠. 여기서 거짓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현실과 이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예시를 들자면 넌 지금 1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혼인비행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다리를 연결해줄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이러저러한 걸 해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쉽게 그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거나 거짓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달콤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관련돼서 너무 적기에 너무 쉬운 방향으로 나타났어. 그럼 그게 사기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믿고 싶은 나머지 이 사기의 징후나 거짓말의 징후인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1.65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10분 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되게 괜찮으시네요. 되게 좋은데 나오셨네요. 이런 말들 하는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료들보다는 낯선 사람한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남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남들에 대한 것보다 무려 8배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소개팅할 때 이 친구 되게 괜찮아 라고 하는 건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라면 이제 배우자에게 10번에 1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데 이 미혼자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3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3번 중에 1번을 거짓말 한다는 거죠. 이 결과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오래된 연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이 지능이 높을수록 전두엽이 클수록 기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능이 높은 침팬지로 알려진 코코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언제부터 사람은 거짓말을 하냐 보면은 어린 아이도 아주 갓난쟁이 아이도 울다가 사람들이 안 보면 잠시 멈췄다가 또 사람 오는 걸 보고 운다고 해요. 2살부터는 뭔가를 숨기는 걸 배우고 3살에는 허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6살에는 자기가 그런 속마음이 없어도 아부를 떨고 9살에는 뭔가를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에 도사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5번 중에 1번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이제 거짓말 탐지자는 90%의 확률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한 54%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축약되지 않은 부정어를 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 didn't를 I did not 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아닌데?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같이 말한다면 오히려 더 거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말에서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at woman과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여자랑 관련이 없어.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행위들은 언어를 통해서 그 대상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 전체를 다시 반복하거나 쓸데없이 구체적인 내용들로 진술을 섞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행동적인 부분으로 가보자면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눈을 못 마주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체를 뻣뻣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통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로 거짓말을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즐거워서 하는 미소는 이제 뒤씨않는 미소라고 해서 눈가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그런 미소를 짓는 거고, 가짜 미소 같은 건 이렇게 입만 웃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눈가의 주름이 졌네 안 졌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해가 관련이 없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협력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편임을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그 사건과 관련돼서 누명을 썼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진짜 범인이 나타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마도 약간 물러서서 아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머뭇거리면서 약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로 상관도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게 세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딱딱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딱딱 정리해서 기억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거짓말 신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건을 역순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황을 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를 알아차는 거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진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면서 얼굴은 이렇게 흔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 납득할 만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도 해요. 이건 약간 의문 혹은 왜? 이럴 때 하는 제스처인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맑은 미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duping delight라고 하는데요. 거짓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 그러니까 너무 평온해.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죠. 또한 거짓말쟁이들은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변화한다거나 발끝이 출구 쪽으로 향합니다. 이건 뭐 소개팅과 관련된 심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 몸에 나타나는 거죠. 이 면접자와 나 사이에 방어할 만한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갖다 놓기도 한답니다.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러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행동적인 모습들일 뿐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자주 보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감정의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범죄자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살해하고 나머지 자식도 살해하려고 했던 이 매정한 엄마입니다. When I close my eyes, I can see Christy reaching her hand out to me while I'm driving, and the blood just keep coming out of her mouth. And that, maybe it'll fade too with time, but I don't think so. That haunts me the most.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하는 표정들을 보세요. 그녀가 당한 사건과 그녀가 보이는 행동 사이에 엄청나게 큰 괴리를 느낄 수가 있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거짓말을 알아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제가 꼭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